최근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년 12월에 로봇 사업팀을 신설했던 삼성전자는 약 1년여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해 1월과 3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해당 기업은 주가가 수직 상승하여 코스닥 탑 10 안에 들었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니 관련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제조업 현장의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 국방, 의료, 가사 등 서비스 로봇으로 구성이 됩니다. 밸류체인 기준에서 보면 하드웨어, 즉 부품과 부품 모듈에 소프트웨어, 로봇 OS를 더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9%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산업용과 서비스용의 비중이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한국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일본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각국의 지원하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21.9%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또한 로봇 수요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한국은 932대로 세계 평균 126대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로봇 시장은 아직 연평균 5% 성장에 불과한데 수요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률은 이보다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국내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핫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1월 2일 이후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1월 3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10.22%의 지분을 확보했고 3월 15일에는 추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율을 14.99%까지 높였죠. 추후 아예 인수 합병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팔 모양의 협동 로봇이 있고요. 바에서 칵테일을 제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사람의 일을 돕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은 서비스용 로봇에 해당되겠죠. 다음으론 강아지처럼 생긴 사족보행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군용, 방범 순찰, 소방 안전, 물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또 화면에 보이시는 이족 보행 로봇도 있는데 사람과 닮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리서치를 해보니 강남스타일 같은 춤을 추는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쓰임새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꽤 좋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적자였지만 202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2021년 양수로 전환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 비율은 2020년에도 72.91로 높진 않았는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때문에 PBR이 9.4에서 현재 38.07배로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역시 주가가 지난 1년여간 약 3배나 상승했는데 최근 규제 혁파 움직임에 따른 수급 유입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연내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하고 로봇의 보행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왜 로보티즈에게 호재냐면요. 로보티즈의 대표적인 제품이 실내, 실외 주행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이시는 실외 주행 로봇은 택배, 음식 등을 배송하는 용도인데 우리나라 배달 참 많이 시키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그만큼 이 로봇들이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주가도 함께 오른 것이죠. 로보티즈의 재무제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은 19년에서 22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 2021년엔 적자였고 2022년도 우측의 분기별 실적을 통해 예상해 봤을 때는 역시나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부채 비율은 15에서 14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만 최근 주가 상승 때문에 PBR은 역시 현재 최근 3개년 대비 높은 5.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의 주가 역시 올해 들어 약 2배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출 및 수주 증가, 그리고 비핵심 사업을 정리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유진로봇은 매출의 70에서 8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 중심 기업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리쇼어링 트렌드에 따라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 직접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품 기준으로 보면 로봇 청소기 사업이 25%이고 로봇 SI 사업이 75%라고 하는데, 로봇 SI 사업에는 자율주행 센서인 라이다와 이 라이다를 탑재한 이동형 로봇인 고카트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고카트라는 것은 용처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형 로봇인데요. 약국, 카페부터 자동화 공장에까지 다양한 곳에 쓰이는 이동형 로봇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마트에서는 카트를 탑재할 수도 있는 만큼 굉장히 범용적인 제품으로 보입니다. 유진로봇은 작년 매출액이 496억으로 발표되었는데, 매출액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연간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재무제표상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청소용 로봇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고 유럽 시장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제품들의 저가 공세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고카트도 유럽 병원 시장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한편 부채 비율도 30에서 50 정도로 낮아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진로봇 역시 최근 주가 상승으로 PBR은 6.38배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로봇은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 상승세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 상승으로 PBR이 매우 높은 수준이니 주가 조정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보티즈는 현재 재무제표가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로봇 배송 관련 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분명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10여 년간은 지켜볼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보수적 투자자라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기업에 근거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원래 신산업 관련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큰 가격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삼성전자에선 챗 GPT를 로봇 사업에 연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산업과 맞물려 로봇 산업에도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니 앞으로도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